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더 뉴 K7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는 휘발유예요. 제일 수도권 조사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제일 저렴한 차량을 봤을 때 529만원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걸 봤었고, 400만원의 더 뉴 K7 이런 거는 없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1580까지,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는 499만원짜리가 제일 싼 게 있었는데,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 가격에는 뭐 키로수가 짧거나 그런 차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싼 차, 제일 비싼 차 LPG는 1220짜리가 조사일 기준으로는 제일 비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 금액을 봤을 때 800부터 1500 사이로 봤는데, 이 가운데 금액인 1150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적정 시세라고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또 적정 시세 최초가로 1000만원 미만으로 더 뉴 K7 구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문의를 주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차량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급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D 같은 느낌이고, 여러분들 만족도 추측치로 봤을 때는 이쪽이 D, A, B, C, D, E, D, E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한 C급, 한 B 마이너 정도 느낌이고, 여기 아무래도 연식이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연식을 기준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1150 정도로 해야 한 B 플러스 A 마이너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1500으로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만족을 하실 확률이 점점 늘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A풀 이런 건 또 아닌 게, A풀 정도 되려면 5년 이내에 키로수 한 7만 6만 이내 그런 차들이 여러분들께서 A풀 뭐 S급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릴이 좀 달라집니다.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14년 7월 이후 거부터 7월 15일 이후 거부터 후기형으로 앞에 그릴이 메쉬 타입 그물 모양의 쇠깅 알루미늄 뭐 코팅 뭐 크롬 코팅 뭐 이런 거 돼 있지만 그래도 그물 모양이다, 메쉬 타입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 크롬식으로 바뀐 거는 14년 7월 15일 이후 거부터 가능하고, 금액은 한 200 정도 가운데 금액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더 뉴 K7 한 1000 초반 한 1100, 1200 정도로 구하려고 하시는데요 하면은 반가운데, 더 뉴 K7 1000만원 이하로 구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더 프레스티지 K7 한 8, 900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시간에는 K7과 더 프레스티지 K7을 물론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4편이나 했지만, 그 전에 바로 전에 K7과 더 프레스티지 K7을 했고, 그리고 문의도 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차를 또 보기도 봤었는데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금액, 가운데 금액으로 보자니 연식상 너무 기대치가 높으셨는지 좀 만족을 못 하셨어요. 더 프레스티지 K7 770짜리가 있긴 있었었는데 좀 괜찮았습니다. 엔진하고 미션도 괜찮았는데, 앞에 여기 조수석 앞쪽에 물바지 좀 이제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핸들에서 소리가 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도 않고 해갖고, 제 마음속에는 이거 그래도 A 마이너 정도는 되지 않나, 한 B 풀 정도는 되지 않나 싶었는데, 엔진하고 미션 좋고 실내 깨끗하고 하면은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결정을 못 해주셨고, 좀 안타깝게도 연락을 그래도 이제 좋게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저한테 미안해서 하셔서인지 연락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연락이라도 받아주시고 해주시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니면 다른 방안, 다른 차를 이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연락을 아예 안 받으셔갖고 좀 속상했던 일이 있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연락을 좀 남의 그래도 안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게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치를 너무 높이시면 안 됩니다. 완벽할 거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뭐 타이어야 타이어 내짝도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엔진하고 미션 좋고 이 가격대에는 좀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접근을 해주시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차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해 주실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확률을 볼게요. 이거는 한 50에서 100 정도 들어갈 거 예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10년이 지났으니까 상품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블랙박스 고장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블랙박스는요, 보너스 개념으로 고장나도 여러분께서 고쳐달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고장나면 고장난 대로 교체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큰 거, 엔진, 미션, 에어컨 뭐 등등 원래 차에 붙어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붙어 있지 않았던 사제 내비게이션까지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통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드리는 게. 그리는데 확률이 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한 50만원, 이쪽으로 갈수록 뭐 30만원,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도 돈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연식이 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50만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딜러들이 매입을 예를 들어서 600에 매입을 해서 700에 판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저것 타이어 갈고 뭐 핸들 소음 뭐 그런 거는 이제 리콜이 된다고 해서 하지만 사실 스티어링 기어를 오무 기어라고 하는 부분을 아예 고치지 않는 이상 소리가 잡히기가 어려운 걸로 제 경험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접근을 그렇게 해주시면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100 정도 잡으셔라 해도 당장 돈 들어갈 거는 엔진 오일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확률은 낮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를 무조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없으면 땡큐, 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은 딜러와 소비자 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는 중고차를 10년 이상 된 차를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비, 눈, 바람 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키로수 짧은 거 보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뭐 900, 1000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입장벽이 조금 막힌단 말이죠.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더뉴 K7 시세를 볼 텐데 휘발유 LPG고 이쪽은 적정 시세 최초고 이제 최대인데 가운데 정도로 보셔야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기준을 좀 이제 빨간색 화살표에 이 금액을 가운데 금액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아니어도 연식이 일단 좋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등급 그 다음에 옵션 색깔은 낮아질지언정 좀 그래도 괜찮을 때가 있는데 연식이 좀 되면은 키로수가 이제 좀 많거나 등급이 낮거나 아니면은 등급을 올리거나 보통은 낮은 차 보시는 분들이 등급을 좀 높게 보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가격이 일단 싸니까 그래도 등급은 높여보자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더 뉴 K7은 중간치보다 약간 밑에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타기에는 나쁘지 않다. 더 프레스티 K7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류를 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올류는 뭐하고 뭐하면은 2000보다 조금 더 주는 가격으로 보셔야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등급 옵션 키로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모든 K7은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2.4가 없지만 올류 K7까지는 2.4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차는 2.4는 제가 배제하고 봅니다. 왜냐면 오일 감소 현상이 너무 두드러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쌉니다. 자,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물을 보기 앞서서 항상 제가 환경 설정을 보고 있는데요. 기본가의 빵원 이거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워서 믿고 갔으니까 안 물어보신단 말이죠. 저한테도 물론 마찬가지고 웃으면서 팀장님이 한번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흔쾌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안 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건드리는 유튜브 업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불편한 거 약간 분위기가 미묘해지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제 친구들이 식당 가갖고 뭐 하고 뭐 하면은 뭐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것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예의를 차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고차 딜러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점 가갖고 좀 체면 차리고 예의 차리고 좀 이제 정중하게 하는 거 그런 건 되게 좋은 건데 중고차는 반대로 좀 하시는 나쁜 딜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알아서 안 건드리죠. 이런 기능을 왜 만들었냐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더 뉴 K7 14년 7월식에 세팅해놨고 지역은 경기도 인천 서울권까지 하면은 대수가 늘어나도 몇 대 안 늘어납니다. 제휴한 서울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서울은 일반적으로 땅덩어리가 땅값이 비싸고 게다가 또 월세도 세고 직원들 세도 좀 셀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차를 약간이라도 비싸게 팔려면은 제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천 지역에 있는 딜러들이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똑같이 파는 경우도 많겠지만 스스로 약간 비싸게 파는 노하우가 있는 건지 몰라도 서울 분들은 또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서 또 체면 그런 거 있어서 환경 설정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일반적으로 엔카 보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사지 뭐 시세 비슷하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제휴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가격 순으로 놓고 봤을 때는 500부터 휘발유로 봤을 때 있고 LPG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449만원부터 있습니다. 조사일 기준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로수는 15만까지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수가 많이 줄어들죠. 휘발유로 봤을 때. 그리고 3.0만 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2.4였는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제일 싼 게 860부터 15만 킬로로 무사고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완전 무사고 이런 거 뭐냐 라고 하신다면은 찍어봤을 때 바로 성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왔을 때 날짜를 보는데 지금 2달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G 색깔입니다. 그리고 뒤 도어 미세 판금이 있고 뭐 없습니다. 아직까지 2달 동안 안 팔렸다라는 거는 처음에 비쌌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별로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여하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보는 게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고차는 확률이거든요. 확률을 좋은 차 구매하실 후회 안 하실 왜냐면은 구매를 하고 나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고쳐주겠다라고 하고서 고쳐주는 것도 찔끔 이렇게 고쳐주거나 아니면은 성능 보증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인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은 그러면은 뭐 저희 쪽에서는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확인하시고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방어를 합니다. 민사로 가게 되고 좀 보통 소비자분들이나 중개 알선하는 딜러들이 질 때가 많아서 그냥 원래 차를 소유했던 딜러들은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확률을 올려야 됩니다. 일단 매물을 고르는 확률부터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봐야 됩니다. 제 사이트 클린카즈.com 들어가 보시면요. 아무 차나 봤을 때 여기 최근 등록 매물 위에 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오른쪽 거를 누르면 성능을 봤을 때 바로 쭉 내립니다. 쭉 내렸을 때 날짜가 뒤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요걸 눌러야 돼요. 밑에 거. 이게 최신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 순서대로 올라간 건데 날짜를 보시면은 비교적 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거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이트 들어가서 최근 등록 매물에 왼쪽 거 원래 이 기능이 없었는데 리뉴얼 되고서 추가가 됐어요. 하지만 제가 안 팔고 싶은 유사고차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적정 시세를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생각한 중고차 11년 동안에 느꼈던 점을 가미를 해서 제가 세워놓은 적정 시세입니다. 이 금액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1000 밑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좀 판매하기 조금 이제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적정 시세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도 뭐 상태 조금 안 좋아도 엔진하고 미션만 괜찮고 돈 수리비는 한 50에서 100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최대한 한번 봐주시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과반이 안 그러시긴 하지만 그럴 때는 좀 마음이 편해져서 좀 봐드리기도 하는데 왜냐면은 수리비 들어갈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하실 수리비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는데 이 금액으로 이 위에 거, 이 사이 거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좀 어렵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옵션도 높이고 키로수는 상관없고 뭐 단순 교환 좀 있다고 하더라도 프레임 안 먹은 거 안쪽까지 안 먹은 거 그건 무사고요. 네. 여하튼 요 사이로 보시는 게 제일 낫다. 예를 들어서 더 프레스티지 K7 1000만원에 구매하는 게 눈탱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1000을 넘어서 보시는 거는 1500을 넘어서 보시는 거는 1900을 넘어서 보시는 거는 그거는 비싸게 사시는 거고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끝금액이랑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14년 7월 15일 이전 거를 보고 있는데 금액들이 다 1100, 1200 이게 보편적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고 중간에 간혹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싼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쥐색이라서 좀 싼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품 랩이 이런 건 있는데 기아봉 주변에 보면은 뭐 전자파킹 없어도 되는데 통풍 시트는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가 나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쥐색이라서 싼 거일 수는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기대하기보다는 타이어 내 짝을 갈아야 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4만 정도면은 돈이 조금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쥐색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나는 흰색이 좋아 라는 분들이 계시고 검정색이 많더라고요. 근데 흰색도 좀 이제 봤으면 좋겠고 뭐 검정색 쪽에 뭐 괜찮으면 검정색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이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골라드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순서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제가 골라놓은 매물을 좀 추천할 차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나서 고객님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면은 그 중에 2번이 괜찮아요, 4번이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고객님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차 괜찮으면은 첫 번째 차로 하시고 제가 봐도 첫 번째 차가 골라주신 차가 첫 번째 차가 별로시면은 4번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FHD 60프레임 깨끗한 화질로 보내드리고 하부까지 제가 이제 누유가 있는지 파손이 있는지 부식이 있는지 봐드리고 뭐 침수차 여부 그런 것도 봐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넣어주시고 오시던지 탁송비를 주시면은 제가 가든지 아니면은 제가 안 가도 탁송비를 좀 줄이고 싶다 하면 기사님을 부르시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고객님 얼굴을 뵙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제가 가는 중에 느꼈던 점을 고객님께 적나라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시면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또 중요하고 안 속는 게 중요하고 사후 처리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시면은 이제 최대한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만약에 봤는데 아니었다 그러면은 여기 완전 무사고에 또 두 번째 차가 있습니다. 8만 킬로. 근데 보세요. 이것도 쥐색입니다.
그렇죠. 정품 대비 있는 거 똑같고 기아봉 주변 사진을 보면 이건 전자파킹이 또 있는데 언덕 주차를 좀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말고 풋브레이크 있는 발로 밟아서 사이드 브레이크 잡는 거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언덕에 세우셨다가는 이거 한번 고장났을 때 55만원의 수리비가 당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키 있고 뭐 이런 거는 대충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이거는 70% 80%만 믿고 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100%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필요도 거의 없겠죠. 그리고 성능 보증을 다 해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중간 알선 딜러가 원래 차주 같은 경우에는 팔기 위해서 좀 포장하는 경우 일부러 알면서도 안 알려주는 경우 그 다음에 알아도 안 알려주는 경우 그냥 체크를 그냥 몰랐다 진짜 몰랐던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개 알선하는 딜러들이 책임지고 꼼꼼하게 봐드리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다. 하부 파손 부식 누유 없으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 여러분 안 속으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가격에서도 좀 깎입니다. 이 금액으로 사실 엔카랑 비교해 보시면은 좀 엔카가 쌀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금액에서는 이게 기준이에요. 원래가 이제 엔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알아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딜러 전사는 알아서 설정할 수가 없고 계시자는 오로지 차를 갖고 있는 차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깎아드리는 거는 딜러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이긴 깎여요. 안 깎이는 차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이든 뭐 50이든 60이든 70이든 일단은 깎아야 돼요. 근데 싼 차는 깎일 확률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뭐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게 뭐 안 깎인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얼마 깎일지는 부딪혀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싼 차일수록 덜 깎일 확률이 좀 높은데 전화를 해보면 아니면 차주분들을 만나보면은 이거 싸지 않나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중개 알선 딜러들은 그 말을 싫어합니다. 싸서 보긴 한 건데 맞아요. 싸서 보긴 한 건데 그걸로 깎는 거를 좀 이제 변을 한다? 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검사 날짜가 지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해달라고 하면은 가장 최신이 되니까요.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구매하기 전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구매하고 나서는 쇼부가 안 된 상태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거 못 해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웬만하면 해주시는데 이게 물고 늘어줘도 안 해주시는 센 딜러가 있는 반면에 해주시는 서글서글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해주는데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온 날짜가 5월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입니다. 끕니다. 흰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느껴지시는 분이 그래도 흰색이니까 사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런 느낌입니다. 17대밖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 되는데 금액이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14만 킬로 팀장님 12만까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싼 거를 보자면 1200짜리 느낌으로 보면 요거. 근데 색깔이 또 이건 쥐색이란 말이죠. 이건 쥐색이에요. 보이십니까? 쥐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메리트가 느껴지는 느낌. 썬루프는 팀장님 좀 어렵나요?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없는데 조건을 더 줄이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무광으로 좀 도색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순정은 순정인 것 같은데 기아봉 주변을 봐야 돼요. 이거는 기아봉 주변이 아니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는데 형태만 바뀐 거죠. 이게 더 좋은 옵션이라고는 하지만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이 하나만 키가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다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만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뭐 있구나. 그리고 차선 이탈 뭐 사각지대 뭐 그런 건 없고 전동 핸들이 있네. 핸들 열선은 어디 있지? 라고 한다면은 핸들 열선 버튼은 기아봉 주변 여기 있습니다. 통풍은 또 없는 게 아니고 나쁘지 않네요. 성능을 봤을 때 검사 날짜가 23년 내년 2월 16일입니다. 앞뒤로 한 달까지니까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다. 키로수가 뭐 큰 문제가 나올 만한 키로수는 아니긴 한데 GTI가 일반적으로 2.4가 더 심하고 3.0이 좀 덜하긴 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하튼 오일 감소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으므로 키로수가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그럴 확률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엔진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보증 안 해주면 골치 아프고. 자, 그리고 사고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수원 성능은 일반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천이랑 부천보다는 약간 더 포장이 돼 있을 확률이 높은데 예전에 이렇게 완전 무사고라고 돼 있는 차를 제가 남수원 매매단지에 갔었었는데 스포티지 더 볼드를 봤었는데 사고가 있는 거예요. 흔적이. 여기랑 그 문에 실리콘
실리콘이 이제 거의 도장면처럼 딱딱한 실리콘이 있거든요. 문 열었을 때 안쪽에 바로 보면은 한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두께 실리콘이 안쪽이 쫙 바깥에 외판이랑 안쪽 그 트림 그 마감재 거기 사이에 끄트머리에 실리콘이 평평하게 있는데 꾹꾹 눌러보면 손톱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톡톡 안 터져요. 근데 왼쪽 보면은 좀 비스무리하게 해놨는데 실리콘 마감 처리 좀 번짐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렁크 도어를 열었을 때 왼쪽에 타공 스팟도 좀 이상하고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다르고 이러면은 거의 100% 같은 느낌이 심증이 오잖아요. 그거는 포장된 것이다. 확실한 건 아니고 70%이긴 하지만 그래서 실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엔카를 보고 가시거나 뭐 그러면은 엔카 진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중개 알선해갖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딜러를 안 만나시면은 그냥 사시고 나중에 팔 때 잘못 사셨네요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 사기당한 것 같은 사기를 당했다고 무조건 생각하실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교환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사셨고 다른 매입하는 딜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괜찮은 차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전 나쁜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딜러 인식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입하는 딜러들이 원래 팔았던 착했던 딜러를 까는 부분도 좀 딜러 인식이 안 좋아지는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그렇게 해야 매입하는 사람한테 이득이 되죠.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달 정도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는 없습니다. 한 페이지에 20대씩 나오니까요. 한 페이지에 20대씩 나오니까요. 그리고 14년 7월 이후부터 8월부터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3.0만 키로수 15만 이하로 무사고 차를 수도권 전체 서울 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7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최신에 들어온 게 요건데 회색이에요. 회색 싫다라고 하시면 검정색 찾아야 되는데 검정색 요건데 1350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앞산박입니다. 앞산박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 입장으로 봤을 때 무사고는 아니죠. 앞에 그릴이 좀 달라집니다. 크롬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정품 랩이 근데 진짜 앞산박일까? 여기인데 점검자 의견에 따라 이 똑같은 차가 예를 들어서 이 차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인천으로 갖고 와서 보면요. 인사이드 패널이나 여기 12번 사이드 멤버가 X나 WW X가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 왜냐면은 W 해갖고 여기 앞에 꼬부라진 부분만 용접해갖고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인천 안에서도 여기 성능장을 갔는데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저기 성능장을 갔는데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는 관점으로 진짜 차량을 볼 줄 아는 딜러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안 오시고 그냥 이제 봐달라고 하시고 가도 뭐 똑같다 그리고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절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요즘에 못 올리는 것도 좀 변명이긴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여기 성능 보증 보험료는 점검 보험료는 쌉니다. 그래서 이런 차 이게 들어온 지 지금 오래됐단 말이죠. 올류 K7을 더 보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이쪽 위로 올라가야 그러니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3.0만 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키로수 15만 이상의 차량을 다 빼고 보죠. 그러면 15대 얼마 없는 겁니다. 3.0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봤을 때요. 자, LPG 한번 보겠습니다. LPG 15만까지, 17만까지. LPG는 일반적으로 단거리 위주로 타려고 하는 용도의 차라기보다는 좀 중장거리 위주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빼고 봤어요. 연식 다 빼고 키로수만 조금 보너스 줘서 17만에 무사고만 LPG 3.0 아닌 건 LPG가 없으니까 해서 봤을 때 12대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상품화 중인 것 같고요. 이 두 개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봐야 되는데 1220 나쁘지 않다. 검정색이다. 이건 김포입니다. 이렇게. 렌트 이력이 있어요. 렌트 이력 있으면 다른 것 좀 봐주세요 팀장님 라고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보세요. 괜찮을 때가 많으니까. 자, 이러면 아니네. 꺼야 됩니다. 그렇죠. 더 보려고 했는데 이러면 과감하게 끕니다. 프레스티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정비 완료라고 돼 있는데 무라고 돼 있는데 성능을 바꿔야 되는데 조금 아직 그런 절차를 밟고 있나 보죠. 1320까지 더뉴 K7 게다가 럭셔리를 11만 썩 안 땡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찍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썬루프가 또 있습니다. 이 메리트 때문에 조금 비싼 겁니다. 썬루프 없었으면 한 1200, 한 6, 70 정도 걸어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시트 나름 깨끗합니다. 사용감은 이쪽이랑 다르긴 하지만 운전석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휠이 이게 원래 더뉴 K7 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껴져 있어요. 휠이 많이 긁혔었나? 기왕 바꾸는 김에 저걸 바꿨었나? 통풍이 없어요. 메모리 없습니다. 럭셔리이기 때문이죠. 상관없다.
근데 금액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비슷한 거, 이건 1040입니다. 무사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게 무사고급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아, 이게 원래 휠이었구나. 제가 많이 보지 않는 차라서 좀 헷갈렸습니다. 딜러들이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 인사이드 패널까지. 이러면은 무사고급이라고 항변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에어백이 터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었다면은 이게 싸게 고쳤다라고 한다면 미정계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 그래서 싼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닙니다. 잘 고쳤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운전석 시트가 좀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통풍을 싸제로 이거 몇만 원 안 하긴 하거든요. 여기 바람을 밑에 선풍기로 해갖고 이쪽 안쪽으로 끌어서 이 미세한 구멍으로 바람을 내뿜는 겁니다. 메쉬 타입으로 보통 돼 있고, 근데 좀 앉았을 때 좀 이제 미끄러져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뭐 쓰시려면 쓰시고 아니면 버리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성능을 봤을 때 검사 날짜는 내년 11월 4일,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앞쪽에는 이렇게 있었죠. 점검 재근라는 뭐 다행히 없네요. 드론 날짜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은 웬만해선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앞에 메쉬 타입 크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좀 심리적인 가격 저항성이 좀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이고, 이 밑으로 갈수록 좀 뭔가 안 팔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찍어봤을 때 그냥 밑에 거는요, 들어온 지 오래된 거는 바로 밑으로 내렸을 때 날짜를 보는데 제 성능 받았나?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배경이 옛날에는 야외가 보여갖고 나무의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옷차림새 보고 또 알게 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밑으로 갈수록 아무거나 찍어보면 들어온 지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좀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볼류 K7 LPG 같은 경우는 108대가 있고, 이렇게 LPG 대수가 적게 되잖아요. 이렇게 적게 되면은 고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대수를 봤을 때 이것도 대수가 부족해요. 50대 미만이 되면요, 대수 고르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아지고 어쩔 수 없이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봐야 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뉴 K7 3.3 뭐 4대 이렇게 있는데, 이 미세한 차이로 조금 더 옵션이 안전사항이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신차 가격이 일단은 더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대수가 일단은 부족해요. 올류 K7으로 가야 좀 대수가 넉넉해집니다. 왜냐면 그랜저 인기에 밀려서 대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차 비스무리한 느낌의 K8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비싸고, 아슬라는 좀 어떻게 보면 비스무리한데 대수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내 마음에 쏙 드는 차가 나올 확률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줘야 이 가운데에서 위에 금액 사이로 봐야. 근데 이 가운데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에 들만한 차가 당첨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이로 봐야 만족할 등급 옵션, 뭐 색깔 뭐 이런 거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 위로 갈수록 뭐 시트 색깔이 또 뭐 베이지가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르는 분들의 조건에 따라서 고르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K9이라든가 제네시스 DH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좀 그렇긴 한데, 뭐 고르기 좀 수월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인기차다 보니까 차 대수는 많고 고르기는 편할지언정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요. 싼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뉴 K7 이 가격으로 볼 바에 1500에서 1900 사이로 볼 바에 제네시스 DH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쁜 결정은 아니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제네시스 DH의 적정 시세는 그래도 2000 전후 내지는 2500 사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안전하고 마음에 드시고 오래 타실 확률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밖에 뭐 대형차가 그렇게 종류가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또 수입차로 눈을 돌려보면은 뭐 528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벤츠 이클 이런 것도 있는데, 벤츠 이클래스 17년식 이상 이렇게 보시 W213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려면은 3000이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생각을 꼬리를 물어서 이 차는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나쁜 딜러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 차 보여주고 저 차 보여주고 저 차 보여주고 저 차 보여주고 했는데 손님이 그거를 다 봐. 그러면은 시세를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차종만 고집해. 그러면은 나쁜 딜러들이 눈탱이 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로 알아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10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5분 이상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차를 모른다라는 이유로 딜러가 추천해 주니까 딜러 따라, 이 딜러 믿고 왔으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딜러가 환경 설정, 딜러 전산에 환경 설정을 보여주는가, 금액을 깎아주는가, 그 다음에 하부까지 차량을 봐주는가, 그리고 엔진 미션을 어느 정도 꼼꼼히 봐주는가 라는 뭐 그런 거를 다 느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처리는 이 딜러가 알아서 먼저 언급을 해주는가,
된다라는 거를 또, 왜냐면은 사후에 처리를 해준다라는 게 딜러들이 조금 꺼리는 부분이거든요. 일부러 꺼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고, 만약에 8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 저 혼자 80만 원 해드리는 거는 좀 저도 부담이고, 고객님 혼자 80만 원 하시는 게 솔직히 고객님 부담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 하면은 제가 수수료를 받은 부분을 다 없어질지언정 그냥 다른 분 해갖고, 왜냐하면 확률은 낮으니까. 그리고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드리면은 웬만해선 도와지니까, 도와드려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되게 짧게 해봤어요. 그리고 뉘앙스를 한번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봤고, 매물을 고르는 방법,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좀 해드리고 합니다. 왜냐면은 조건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이상이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을 딱 봤을 때 메리트가 그렇게 없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깨끗할 거고요, 방전 안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는 바람 안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비가 온 다음날 차를 보잖아요. 야외에 서 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에 노란색으로 부식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차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운행을 하루 이틀만 해줘도 그게 없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염화칼슘기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쇠기 때문에, 쇠기 때문에 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디스크가. 그러면은 이거 부식이 많았던 차다, 요즘에 침수차 조심하라고 했는데 침수차다, 이거 안 되겠어, 팀장님 이거 말고 다른 차,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차량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야외에 서 있던 디스크에 녹이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이게 침수차였는지 아닌지 알아봐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침수차였다 그러면 환불 사유가 돼요. 근데 단순 변심은 안 되죠. 고쳐드리는 건 돼도.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안심거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많은 딜러들이 차량을 팔려고 차량을 나와서 여기 차 뭐 있고, 뭐 타이어 트리는 어떻고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뭐 한 바퀴 보여주지도 않고, 뭐 공간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방법이 나쁘진 않아요. 4대가 맞는 손님을 만나시면은 서로 좋은 거래 하실 수 있는데, 제 관점으로는 그게 옳은 건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차량을 보여주려면 적어도 15분 가까이는, 제가 진짜 빨리 막 이렇게 차량을 세세하게 보여드리면은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고차는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을 차곡차곡 올려가야 됩니다. 저는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손님을 혼자 보고 매입도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애기도 봐야 되고, 애기를 제가 거의 10%도 안 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하기가 조금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좀 덜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오늘 손님이 없는 날 집에서 이렇게, 항상 집에서 녹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올류K7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K9 문의가 엄청 오고 있고, K9을 엄청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K9도 여기 영상 밑에 보시면은 제가 되는 대로 추천하는 매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또 되면은 제가 방전이 돼버려요. 번아웃이 돼버린다. 이 때문에 좀 소소하게 바로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문의를 주시면은, 카톡은 제가 답장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전화로 강제로 저랑 연결을 해주셔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카톡 문의 주시는 분들을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의 주시면은 그래도 양해를 구해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제 마진은 수수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15대는 아직까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보다 나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또 영상을 킨 것도 있고, 문의량이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영상이 많이 못 올리는 만큼 문의가 줄긴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고, 좀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구주해주면 금방 이미 꺼버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